네, 두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이제 콜라지 작업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콜라지 작업에 대한 목적, 그다음에 콜라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 검색을 하는지, 그다음에 콜라지 작업에 대한 사례, 튜토리얼 할게요.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콜라지 작업은 목적은 우리가 물론 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구성 요소들을 잘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각적 요소를 사용한 사용한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뭐 수치화가 되어 있지만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아까 사진 우위성 효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자보다는 이미지랑 같이 조합할 경우에 전달력이 훨씬 더 낮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미지가 보면은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런 사각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을 제거한 약간 아웃라인 위주의 그런 이미지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사용해서 디자인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접근해 보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콜라지 작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뭐 이미지를 아무 생각 없이 배치하는 것보다는 특정한 대상,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또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콜라지 작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작업의 결과물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간단한 예제인데, 이거는 이것도 연습한 이미지이지만 치기라는 하나의 어떤 브랜드라고 가정한다면 그 브랜드와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들을 콜라지 방식으로 배치하고, 또 그 하단에는 관련된 문자 정보들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위쪽 부분이 이제 우리가 콜라지를 작업한 이미지가 상단이라든지 중앙에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는 문자 정보들을 배치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 대상은 처음서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 또 브랜드, 인물, 트렌드 이런 것도 괜찮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디자인 분야의 대상을 선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네 가지의 그런 작업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 대상을 먼저 여러분들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평소에 좋아하는 그 디자이너라든지 제품의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거 선택해서 해도 되겠죠. 그래서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대상이 아마 갖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도 좀 약간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내가 이 대상에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고 필요 없는 정보가 있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소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 레이아웃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보기 편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뭐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은 누군가가 또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 뭐 텍스트나 이미지들을 블로그에 등록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글을 읽고 뭐 필요하다면은 관련된 이미지들을 더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샤넬의 코코마크, 예, 코코마크, 예, 샤넬 브랜드와 관련된 예,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이너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예,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 정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파워포인트에다가 사진하고 텍스트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자료 정리를 따로 수집과 정리를 따로 한 다음에 포토샵 작업으로 넘어가 주는 게 좋은 거죠. 예. 보통 익숙해지면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은 좀 익숙치 않다면은 일단 먼저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고 난 다음에 포토샵 작업에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뭐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쉽게 자료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없다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디자인과 관련된 글들을 읽어본다든가 또는 평소에 대상을 보거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 아마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유독 마음에 들었다든가 또는 즐겨 사용하는 것, 즐겨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유독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대상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콜라지 작업을 이제 해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작업 대상을 선정하고 관련된 이미지 같은 것들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콜라지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연습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튜토리얼이에요. 예, 튜토리얼은 과정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제를 튜토리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 튜토리얼이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스텝별로 나와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를 좀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뭐 여기에 보면은 중요 키워드들이 다 포토샵 용어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쭉 보면은 일단 작업 사이즈 선택하죠. 예, A5, 예, 이게 300dpi인 거 보면은 출력을 감안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출력이 아니고 그냥 작업용이라면은 72dpi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스텝 2에서는 이제 이미지들을 하나씩 배경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펜툴을 활용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펜툴로 배경을 제거하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했죠. 스텝 6에서는 이제 밴드 이미지 하나씩 불러 배경을 제거한 밴드들의 멤버들을 이제 불러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컨트롤 T라고 해서 이제 트랜스폼 툴, 변형 툴이죠. 변형 툴로 여기 보면 이제 비율을 조금 이렇게 맞춰준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이 되는데,
최근에 나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가로 세로가 고정으로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작업하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8번은 클론 툴, 복사하는 툴인데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요 배경을 따다가 사람들 뒷배경에다가 배치를 했고, 마찬가지로 뭐 나무 모양, 마찬가지로 패스로 모양을 다듬어서 군데군데 나무의 빌딩에다가 배치를 했죠. 실제로는 이런 거는 불가능한데 이미지니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는 뭐 이 튜토리얼에서 나온 건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려서 이런 모양을 또 같이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베이직한 것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툴을 좀 다룰 줄 아는 그 사용자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용어들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도 멀티플라이 이거 쓰는 것도 보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것도 약간 사용한 거 보면은 약간 좀 사용법이 초보는 아닌 것 같고, 맨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에 있는 이 포토샵 콜라지 튜토리얼 이것도 같이 업로드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훨씬 작업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뭐 튜토리얼 콜라지 작업하는데 쉽게 대충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검색은 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검색기로 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구글 검색이 이미지를 검색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대상과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하고 여러 이미지 중에 작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해요. 작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좀 찾아줘야 돼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하지 말고 좀 퀄리티가 좋은 거를 사용해 줘야겠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하는 게 더 많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 2개 이상의 띄어쓰기 해가지고 지금처럼 화이트 백그라운드가 작업하기 수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주면 훨씬 더 자료를 찾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통해 작업이 수월한 이미지 찾기 해서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하라고 했었는데, 한번 보죠. 그래서 화이트 백그라운드 치고 뭐 플라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백그라운드가 흰색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동차, 그 다음에 people, 이렇게 흰색 배경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직 이레이저 툴을 활용해서
흰색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배경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흰색 배경을 가급적이면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PNG 이미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PNG 이미지를 사용하면은 마찬가지로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people PNG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이 중에 하나 볼까요? 그래서 PNG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들은, PNG들은 클릭할 때 배경들이 격자 무늬로 나타나는 것들이 배경이 투명한 거죠. 그래서 더러 PNG라고 되어 있는데 격자가 안 나타나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보고 이거 다운을 받아야겠죠? 이거 다운 저장. 그래서 대상과 관련된 PNG를 찾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PNG를 다운받았다 라고 가정하고 파일을 열기 해서 PNG 파일을 열어보면은 배경이 투명한 그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배경이 지금 현재 투명해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16.7%. 그리고 사이즈를 확인해 보면은 무려 높이가 4000픽셀이죠. 굉장히 큰 픽셀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픽셀 사이즈를 내가 임의로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높이값을 크기를 조절해 버리는 거죠. 아이고, 잘됐네요. 다시 이미지 크기 비율 전환을 체크하고 1000픽셀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확대해 보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어드 드래그 하면은 그래서 보면은 아예 배경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경이 제거된 파일이라서 PNG가 가장 합성하기에는 좋은 소스이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백그라운드 있고, 대상에 맞춰서 이런 파일들을 구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토샵 사이즈를 다운받을 때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작업하는 사이즈가 커버야 한 1000픽셀 정도인데, 파일 사이즈는 여기 보면 나오고 있죠. 여기 이미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000픽셀보다 이하된 거는 좀 약간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작업 사이즈를 보면서 다운을 받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큰 거를 작게 사이즈를 조절해 주는 건 괜찮은데, 작은 거를 크게 확대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어차피 작게 들어간다, 이미지가 작게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사이즈는 뭐 작아져도 상관없겠죠.
크게 들어가고 선명하게 돼야 될 것들을 작은 걸 구해서 크게 확대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린 면이 여러 곳 있는 거, 이거는 좀 작업하기가 좀 난해하죠. 지금처럼 한 곳만 잘리면은 이 나머지 3면에 대해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곳이 잘려 있고 두 곳 이상이 잘려 있는 거, 즉 이게 머리랑 아랫부분이 잘려 있으면은 나중에 합성 작업할 때 이 윗부분이 좀 약간 어색해진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가 많이 잘려 있는 것들은 작업하기가 좀 결과가 약간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외에 수월한 작업 이미지로는 단일 색상, 실루엣 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키워드하고 실루엣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컬러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루엣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색 배경 제거하고 어두운 배경만 활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약간 장식적인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포토샵 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소스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브러쉬는 그 종류 수만 하더라도 수천 수만 가지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 브러쉬 사용 방법만 안다면은 이 포토샵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미지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물 효과라든지 뭐 물감에 튀기는 효과들, 이런 소스들이 수만 수천 가지라는 거. 불러드리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따로 쪼개서 블러쉬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 외에 패턴, 스타일, 폰트, 이런 것들이 포토샵에서 불러드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 소스들이죠. 불러드리는 방식은 똑같고 파일 확장자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불러드릴 수 있어야지 포토샵에 대한 효과가 좀 다양해지고 또 퀄리티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포토샵 사용 툴인데, 이거는 제가 이 강좌를 끝내고 바로 또 개별적으로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